환율이 1332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 방송 찍는 사이에 근래 들어서 역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안 올랐던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환율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지금 왜 환율이 위험한 상태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요, 한국에서 찾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찾는 게 더 낫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 다르게 움직인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니까 나중에 괴리가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는 미국의 달러 지수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달러 지수가 오르는 거는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신호예요. 환율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국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하겠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달러를 다시 바꿔서 국내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랑 달러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2년 시작한 이래로 지금 코스피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고 달러 지수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꺾일 거냐를 보는 게 투자자로서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다 볼 수 있고요. 달러 지수 상승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현금이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누가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겠어요. 달러의 가치가 내려야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도 모두 좋아집니다. 지금은 그만큼 강달러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겨울이 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는 거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93%로 급등 중이거든요.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달러 지수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유동성이 감소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코스피가 지금 약세를 보인다, 이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밑에 있는 근저는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 것이냐라는 겁니다. 7월 달에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금리 인상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내년에도 충분히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르겠어 라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금리 인상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증시가 20%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어요.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봤는데 이 뉘앙스라던가 가능성에서 금리 인상 우려를 다시 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증시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달러 지수도 오르고 금은 하락하고 상승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거죠. 최근 7월 상승과 다른 점이 뭐였냐면요, 그때는 금리나 다른 악재들이 나와도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그 금리 이야기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불안하다 또는 수급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8월 25일, 27일 동안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과 하락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9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결정해요. 우리 예상으로는 0.5% 생각하고 있지만 0.75가 되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구나, 0.75, 0.75, 0.5 다음에 0.25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구나, 곧 상승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0.75, 0.75, 0.75 가는 겁니다. 안 멈추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증시가 힘을 잃어간다라는 거죠. 지금이 8월 말입니다. 다음 금리 인상까지는 한 달이 남았어요. 잭슨홀 미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증시는 한 달 동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학적인 관점도 보셔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러시아, 중국과 갈등 중입니다. 사우디도 한번 손을 볼까? 이런 생각 중일 거예요. 미국의 파워를 보여주려면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안 됩니다.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한 인플레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 강세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억지로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계점이 반드시 오겠죠. 왜? 다른 나라들은 미국만큼 경제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몇몇 나라들이 환율 위기를 겪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달러를 계속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미국의 힘이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제2의 기축통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러시아, 중국으로 블록 경제식으로 미국 중심 사회에서 쪼개져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돈, 중국의 돈으로 자기네 블록 안에서 기축통화처럼 사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화폐가 가치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안화라던가 루블화 가지고 준 기축통화처럼 보이기가 어려워요. 강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국제관계에서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지금의 금리 인상이 짧게 끝나는 게 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길게 가는 걸 좋아할 수 있고, 금리 인상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를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월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이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동 가치가 가장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에서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달러 지수에 따라서 같이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베트남 동 같은 경우는 가장 변동폭이 낮죠. 두 가지를 보면 돼요. 베트남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잘 버티고 있는 거던가, 아니면은 반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는데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도 본인들의 강함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외환 보유고 바닥나고 난리나고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이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환율 보유고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를 계속 유도하려면 지속적이면서 적당한 크기의 전쟁과 갈등이 필요합니다. 인플레가 금리를 계속 올리는 핑계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정리를 하면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이 빨리 끝나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중립금리로 내려올 것이다 전망을 했고, 돈이 먼저 달렸습니다. 증시가 최근 20% 상승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까지 날뛰었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90% 올라가고, 어제 보니까 민주 300% 넘게 올라가고, 그때 2021년 1월 달에 막 한참 민주 유행하던 시절처럼 유동성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하지만 최근의 하락으로 이런 기세는 꺾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플레 감축법도 이제 바이든표 예산이 통과하면서 미국은 인플레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생겼고, 금리 인하 예상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히려 금리를 예상보다 0.25%는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1332원까지 가고 있는데, 1300원 넘은 게 대한민국 역사상 3번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코로나 위기 때는 1300원을 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이 코스피에서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이 해소되면은 환율은 곧 1300원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겠죠. 지금 투자자들은 다른 걸 봐야 될 게 아니라 환율을 잘 체크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지를 보시고, 내가 지금 투자를 욕심을 낼 건지 공포를 낼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